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면서 최근 토트넘 허스퍼의 2경기에 결장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10월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에도 결장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4일 손흥민 선수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집 제외를 결정했다며 미드필더인 홍현석 선수의 대체 발탁을 발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소집 기간인 10월 15일까지 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상이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준TV에서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번 발표에서도 왼쪽 허벅지 부상이라고 명시했고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특정하여 발표하지 않은 것은 현재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햄스트링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초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밝힌 대로 피로로 인한 근육 통증, 근육에 대한 좀 무리, 근육에 대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상황이지 심각한 부상으로 악화될 수 있을 우려만 있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보호 차원에서 제외를 결정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당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거나 혹은 한동안 경기에 뛰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는 만큼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말끔하게 회복하고 또 롱런하기 위해서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정말 대표팀이 요르단, 이라크라는 우리 조에 속한 가장 강력한 팀과의 가장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지만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고 정말 전치 몇 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윌슨 오도베르 선수의 경우처럼 추가 6주 햄스트링 부상 이탈이라고 구단에서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상 진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제로 심각한 부상 진단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몸 상태를 지켜보면서 최소화해서 정말 좋은 몸 상태로 경기를 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 간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결정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는 10월 10일로 예정된 요르단전 그리고 15일로 예정된 이라크전에 출전하지 않는 만큼 10월 7일 새벽으로 예정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이 급한 상황이라면 참고 수술도 미루고 어떻게든지 경기를 뛰려고 했던 손흥민 선수고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본인도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 구단 측 그리고 홍명보 감독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몸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를 논의한 결과 손흥민 선수를 푹 쉬게 하고 오히려 10월 중순 이후에 있을 토트넘의 또 중요한 경기들 그리고 11월에 있을 대표팀 경기에도 좋은 몸 상태로 뛰고 또 결국에는 2년 뒤에 있을 월드컵 본선에 최선의 경기력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위해서 아마도 앞으로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꼭 필요할 때 그리고 가능할 때 무리가 되지 않을 때만 소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카라바흐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괜찮다라고 말만 했을 수 있겠지만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헝가리 클럽 페렌츠 바로시와의 원정 경기가 있던 때에 손흥민 선수는 런던에 남아서 재활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에 토트넘이 홈 경기도 없고 또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원정에서 열리다 보니까 토트넘 호스파 스타디움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NFL 경기가 열릴 예정이에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토트넘에 방문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 손흥민 선수가 또 이 이벤트를 함께 하면서 유니폼도 선물받고 또 미식축구도 체험해보는 그런 이벤트를 가졌는데 만약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고 근육 상태가 안 좋다면 이런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도 무리가 되고 또 이벤트에서 럭비 체험, 미식축구 체험을 하는 것도 분명히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것은 역시 햄스트링이 파열돼서 치료가 심각한 재활이 길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이 소집하지 않은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를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휴식이 필요한 만큼 손흥민 선수가 오는 7라운드 주말에 있을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결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 당일에 갑자기 몸 상태가 아주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월드컵 예선전 대표팀 일정에 보내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소속팀 입장에서도 이 경기에 출전시킨다면 명분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할 토트넘의 브라이튼 원정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 구단 측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빠졌던 두 경기 모두 이겼고, 또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에도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에 좋은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명단에서 뺀 채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A매치 기간에 앞서 치르는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5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의 경기로 시작을 해서 밤 11시에는 아스널 대 사우스햄프턴, 그리고 김지수 선수가 속한 브렌트포드와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이 같은 시간에 맞대결을 펼치는데, 김지수 선수도 사실 출전하기는 어려운 현재 상황이고 황희찬 선수도 주전 경기에서 밀려있다 보니까 한국 선수 간의 맞대결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간에 레스터시티와 본머스, 맨시티와 풀럼, 웨스트햄과 입스위치의 경기가 열리고요. 10월 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에버튼 대 뉴캐슬, 밤 10시에는 텐하흐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립니다. 같은 시간 첼시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있고, 마지막 일정이 바로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에도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의 5경기 연속골이 터지고, 또 도미닉 솔란키 선수가 확실히 팀 전술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이 새로 영입한 젊은 필드를 통해서 결과를 내기 시작했죠. 브라이튼과의 경기 이후 토트넘은 10월 A매치 기간 이후에도 굉장히 빡빡하고 중요한 경기들을 연달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도 대표팀이 배려를 해준 만큼 손흥민 선수를 푹 쉬게 하고, 아마도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킥오프할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런던 더비부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 아제트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도 아마 손흥민 선수는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 그리고 단판 승부로 8강 진출이 결정되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우승컵을 노릴 수 있는 또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토트넘이 대표팀에도 확실한 부상 진단서를 끊지 않고도 조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한 것은 대표팀도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를 좀 아끼면서도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코벤트리 시티와의 경기 2대1 카라바오컵 역전승을 거둘 때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았고, 브렌트포드전은 선발 출전을 하면서 멀티 도움을 기록을 했지만 3대1로 이기는 과정 속에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라바흐전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지만 여기서 조금 무리를 하면서 부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 맨유전, 페렌츠바르시전 완전히 결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다득점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최근 5연승을 달리는 과정 속에 오히려 초반 돌풍, 맨유를 꺾고 아스널과 비기는 등 굉장히 인상적인 출발을 했던 브라이튼은 최근에 승리가 줄어들었죠. 특히 아스널과의 1대1 무승부 당시 이때의 결과 뒤에 승격팀인 입스위치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주춤하더니 카라바오컵 울브스전은 3대2로 이겼지만 노팅엄 포레스트가 수적 열세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대2로 비기는 결과를 홈에서 나왔고, 첼시 원정에서 2대4 패배로 올 시즌 첫 번째 패배까지 당했거든요.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실점이 3경기에서 무려 8골이었습니다. 그 8골 과정에서의 실점도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강점인 강한 전방 압박에 당할 수 있는 브라이튼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첼시와의 경기 선제골을 넣고 리드하다가 전반 20분 후방에서 카디올로의 패스를 받은 웹스터가 잭슨의 압박에 당황하면서 골키퍼에게 내줬던 백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잭슨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 잭슨이 여유있게 내준 공을 파머가 슈팅으로 빈 골문에 밀어넣으면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이든 산초의 2대1 패스를 통한 돌파를 무리한 파울로 저지하다가 페널티킥을 허용했고요. 이 페널티킥을 파머가 성공시키면서 첼시가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죠. 그리고 파머가 왼발 직접 프리킥 슈팅으로 3대1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추격골이 나왔던 브라이튼이지만 골키퍼의 후방 빌드업을 또 잭슨이 압박하고 강한 전방 압박 그물을 통해서 괴롭히다가 엔소 페르난데스가 브라이튼 골키퍼의 패스를 가로챈 이후 산초에게 주고, 산초가 스루 패스 주고 파머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포트 트릭까지 달성을 했는데, 토트넘의 장점도 바로 이런 강한 전방 압박이고, 또 페널티킥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갖고 있는 윙어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프리킥 상황에서 포로나 메디슨이나 직접 득점이 가능한 또 키커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첼시와 같은 공격 패턴으로 브라이튼의 골문을 열 수가 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도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 좋은 결정력을 보인 존슨이나 또 묵직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솔란케라든지 메디슨 그리고 쿨리세스키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첼시와 같은 공격을 브라이튼을 상대로 펼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노팅엄도 사실은 허드슨 오도이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선제골을 우드가 넣었고 또 팽팽하던 과정 속에서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2번의 패스를 통해서 노팅엄이 결국 2대2의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장면들을 보면은 토트넘과 같은 수비 약점을 브라이튼도 갖고 있다. 즉 서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하이라인 축구를 하면서 치고받는 양상이 된다면 오히려 이럴 때 토트넘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충분히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또 이 경기가 브라이튼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더더욱 공격적인 의지를 갖고 31살의 휘리첼러 감독과 함께 도전적인 경기를 할 텐데 그런 자신감과 그런 좀 홈에서의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토트넘이 강점으로 삼고 있는 역습 상황에서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역대 전적 프리미어리그 14번의 경기에서 9승 1무 4패로 우세하고요. 또 최근 6번의 맞대결도 4승 2패로 우세합니다. 물론 최근 브라이튼 원정에서 2대4로 패배하긴 했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 2월에 홈경기 2대1로 이겼고 또 2023년 4월 홈경기도 2대1로 이겼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또 2번이나 모두 토트넘이 이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영국 런던의 인근 지역에 있어요. 이동거리의 필요가 또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충분히 이번 브라이튼 원정에서 이길 수가 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것은 아쉽겠죠. 손흥민 선수가 역대 브라이튼과의 14차례 공식 경기 9승 1무 4패로 전적상 우세하고 2득점 4도움에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리그 2시즌 연속으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손흥민 선수가 2022-2023 시즌 2승 모두 거둘 때 결승골을 도왔던 기억이 있고 2대1로 이길 때도 골을 넣었었고 지난 시즌에는 1승 1패였지만 어찌됐거나 2경기 모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최근 브라이튼 상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었던 브라이튼의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빠지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쿨루셉스키가 공미 자리에서 최전성기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존슨은 커리어 사상 최초의 5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무엇보다 상대의 센터백 라인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묵직한 9번 솔란키가 확실하게 토트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왼쪽 측면에 배치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누가 맡을까인데 베르너 선수가 페렌츠 바로시와의 경기에서도 결정력이 너무나 아쉬웠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플레이는 좋았었고 존슨도 그런 지탄을 받다가 부활하고 자신의 명예회복을 한 것처럼 베르너도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 도중에 교체가 되는 그런 아쉬운 결정이 있었지만 경기를 좀 뛰면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명예회복 기회를 얻지 않을까. 사실 마이키 무어가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페렌츠 바로시와의 헝가리 원정을 풀타임으로 소화한 만큼 체력 정기 밴드를 고려했을 때는 베르너가 선발 출전을 하고 후반전에 무어가 홈팬들 앞에서 교체 출전을 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디슨도 사실 거의 대부분 페렌츠 바로시와의 경기 휴식을 취하면서 감각만 끌어올렸고 또 벤탄쿠르는 아예 쉬었고 우도기 반더벤도 확실하게 쉬고 나서 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무려 1만 회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한 승리 확률을 보시면 브라이튼이 홈 경기이고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음에도 승리 확률이 34.3%, 41.2%로 원정팀임에도 흔치 않은 유리함을 토트넘이 좀 예상하고 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하면서 토트넘도 그리고 한국 대표팀도 이 중요한 경기 일정들을 잘 넘기면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또 건강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역대급 한 해를 만들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토트넘 그리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앞으로의 경기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뿐만이 아니라 언제 손흥민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게 될지에 대한 최신 상황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에서 직접 취재한 독점적인 정보,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공信높은 매체들의 정보 늘 빠르게 체크하고 유료 기사도 직접 구매해서 살펴보고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꼭 구독하고 또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 많이 또 여러분들께 제공드릴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